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는 일찍 왔습니다. 늦을 줄 알았는데 좀 일찍 왔어요. 내일은 좀 아침부터 일찍 일이 있어서 좀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장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슬로건은 하락을 온몸으로 맞고 눈물 날 때 떠나는 개미가 되지 말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최근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주식 못 해먹겠다. 아씨 그냥 때려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락을 온몸으로 다 맞은 상태입니다. 사실 뭐 비중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완전 포트가 좀 박살이 났을 겁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이제 하락을 다 맞고 나서 반등할 때 다 팔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되게 스마트한 시장입니다. 스마트한 시장. 굉장히 빨리빨리 반영돼요. 진짜 이 금융 중에서 가장 스마트합니다. 진짜 가장 스마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반응을 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스마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하락 끝났어. 이제 하락 끝났어. 악재 다 반영했어. 이제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코스피 코스닥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칩시다. 앞으로. 그러면 자, 이제 막 그 신문에 대서특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자, 상승 열차가 출발하니까 자, 이제 개미 투자자 여러분 타세요. 이제 상승할 거니까 빨리 사세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면 버스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겠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기관 투자자 역할 강화. 두 번째,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세 번째, 공매도 규제 강화. 네 번째, 일일 가격폭 제한 축소입니다. 첫 번째 기관 투자자 역할 강화는 뭐냐면 연기금이라든가 금융투자애들한테 야 너네 기관 역할 좀 제대로 해. 뭐 무언가 혜택을 주겠죠. 그러니까 너네들 시장 좀 방어해라 이겁니다. 시장 방어하는 대신에 무언가 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게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시장 컨틴전시 플랜은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시장 변동폭이 커지면이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 변동폭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아주 그냥, 예, 자기들 돈 안 들어와 있다고. 그냥 넉넉하죠.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이게 지금 1%까지 매입할 수 있는데요. 10%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10배죠. 그 다음 공매도 규제 강화. 이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면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일 가격 폭 제한 축소. 이거는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15%뭐 이렇게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콜 금리와 밀접한 지급준비시장, 지급준비라고 하시면 지준율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겁니다. 자금을 관리하면서 필요하면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등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서 좀 시장의 LP를 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손병두 부위원장이 공매도 순기능을 무시 못해 비상식 규제 조치 검토.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 못한다. 공매도 쇼셀링. 여러분 기관 외국인이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요. 일본이 규제하고 중국이 갑자기 뭐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했다 칩시다. 미사일을 배치했고 사드 보복도 해야 되고 미중 무역 분쟁 아쿠아일로를 겪고 있고 한국 시장 안 돼 있구만. 그 뭐야 이름 까먹었다. 국가부도의 날 영화처럼 뭐 셀코리아 이렇게 메일을 썼어요. 그러면 아이씨 저 버튼 아시죠? 예, HTS에 있습니다. 일괄매도. 일괄매도 딱 누르고 야 나가자. 이렇게 못해요. 삼성전자 시총이 288조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58%예요. 그러니까 약 167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70조예요. 오늘 뭐 거래량이 적은 편도 아니었지만 70조입니다. 그러면 치라고 더럽다 팔고 떠나자라고 해서 시장가 매도 자 일괄 매도 딱 때리면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시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주식을 제값받고 못 팔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떠나려고 하면 슬금슬금 팔아야 돼요.
근데 장이 안 좋아지면 악재는 만약에 일본 수출 규제 강화하면 오늘 뉴스에 일, 내일 뉴스에 본, 다음날 뉴스에 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악재는 한 번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개미들이 투매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외국인 기관은 못 팔아요. 못 팝니다. 그래서 해지를 해야 돼요. 해지를. 해지 수단이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면서 그 하락분으로 이익을 먹으면서 자기 물량은 조금씩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외국인이 막 팔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파는 건 떠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떠나려면 이렇게 팔지 않습니다. 얘네 가격 엄청 올려놓고 거기서 횡보시키면서 개미한테 물량을 슬금슬금 넘기고 자기 그 물량 해소가 다 돼 가면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시장가로 던지고 가는 거예요. 개별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은 개별주를 다 반영한 수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시는 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 게 신라젠이라고 하시던데 지금 하필 이 타이밍에 또 신라젠을 예를 들더라고요. 공매도가 없었으면 신라젠이 지금 시총 2위가 되지 않았을 거다. 떨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었으면 벌써 막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미친 듯이 상승해서. 왜냐하면 모두가 좋게 생각하면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없으면 매물이 잠겨요. 매물이 잠기면 결국엔 조금만 사도 막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그런 거를 막아주는 기능으로 공매도란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공매도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한 분이 공매도에 대해서 좀 여쭤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매도라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기 좀 뭐하네요. 근데 유일한 수단입니다. 왜냐? 만약에 신라젠을 예로 들지 말죠. 그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200조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좋은 기사가 떠요. 그리고 반도체 전망이 밝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주도권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400조도 문제없다 라고 하면 다들 미친듯이 삼성전자를 사겠죠. 오늘이 가장 최저가야 이러면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영화 월드워지를 보면 그 텐스맨이란 게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말이 돼? 400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데 게시판 가서 야, 삼성전자 400조 말도 안 돼. 응? 돈이 좀 있는 사람이면 언론에다가 삼성전자 별로다, 400조 말도 안 된다,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대신 언론을 장악해버리면 말이 다르겠지만 또 그렇게 쉽게 장악되진 않죠. 악재가 팽배할 때는 언론 장악이 쉽습니다. 한두 개만 띄우면 사람들이 그 기사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터트립니다. 악재가 있으니까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때 공매도라는 수단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말도 안 돼, 공매도 하면서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순기능입니다, 공매도에. 말이 길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공매도 비중이 공매도 얘기라고 나니까 또 공매도 비중이 되게 높네요. 오늘 공매도 비중이 1.1% 증가해서 8%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죠. 그럼 오늘 판 거는 다 공매도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죠. 기관이 사면 공매도가 줄고요. 기관이 팔면 공매도가 올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기관이 주도했다. 공매도를 치는 건 기관이다. 그러니까 컨틴전시 플랜을 얘기할 때 공매도를 잘 못 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뺨을 때리면서 한쪽 뺨을 만져주면서 한쪽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관 투자자 역할을 강화해라. 너네 매매해라. 매수해라. 라고 했는데 공매도는 못 치고 이렇게 하면 얘들이 무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얘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에 팔고 떠나지 못해요. 공매도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야, 공매도 하지마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순기능이 있느니 어쩌니 저쩌니 막 얘기하면서 그냥 탈필 미루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상한가가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1000종목이 올랐어요. 오늘 코스닥 종목 안 올랐으면 그 종목 버려야 됩니다, 진짜. 버릴 종목 하나 있죠. 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이틀 동안 3,500억을 샀는데요. 대신 공매도는 좀 많이 늘었죠. 예. 이거는 상승을 좀 억제시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상승하면 안 되니까요.
이게 상한가가 5개 정도 나오는 장이면 개인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달려들어요. 근데 오늘은 또 많이 팔았네요. 오늘 신용이 얼마 줄었을지 궁금하네요. 예. 산 거를 보시면 뭐 코스피 한번 보면 되겠죠. 하이닉스, 전자우, 카카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은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사실. 근데 들어갈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이건. NC소프트. NC소프트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선물 인버스, 기관은 또 인버스를 엄청 샀네요. 오늘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뭐 어차피 안 살 거니까. 오늘 샀다라고 뜨는데요. 그냥 연기금이 마지막에 산 거 말고는 그냥 금융투자는 계속 팔았어요. 예, 코스닥을 보시면 뭐 코스닥도 예, 의미 없죠. 솔브레인 진짜 저 여기 절로 나오네요. 진짜 짱 진짜. 예, 팔고 나니까 오르죠. 오를 것 같았는데 팔았는데 뭐 변명이죠. 예. 아무튼 솔브레인은 계속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예, 제가 솔브레인보다는 신라젠이 더 변동성이 클 것 같아서 단타를 옮겼는데 오늘 신라젠 오늘 완전 예 제가 계속 팔고 사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본전 부근이 오면 팔고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하락이 멈추면 사고 저점을 잡아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긴 한데요.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페스 상상인이 하한가가 풀렸죠. 참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퇴근길에 상상인 증권이라는 팻말이 보이는데요. 고속도로에 차바이오텍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환기 종목 해제라는 호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코미팜 이제 바이오들도 지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신라젠 하한가가 풀렸죠. 그러니까 악재는 해소가 된 겁니다.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거예요. 해소가 된 게 아니고. 머티리얼즈 시리즈가 많이 오르네요. 한 놈은 머티리얼즈고 한 놈은 머트리얼즈입니다. 뭐 하자는 건지. 예, 판 걸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는 됐고요.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고는 있어요. 예, 이거는 MSCI 비중 축소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 기관은 레버리지를 팔고 아까 인버스를 샀죠. LI. 셀트리온의 하락이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LG생활건강은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코스닥은 예, 이 코스피 글자 오른쪽으로 옮긴다는 게 계속 깜빡하네요. 헬릭스미스가 오늘 좀 떨어졌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HLB 오늘 떨어졌을 건데. 에코마케팅,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오늘 파면 내일 오르고 이럽니다. 좀 약간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의 상상인 하락을 주도한 건 기관입니다. 그린플러스. 그린플러스는 처음 보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알서포트라. 이제 지금 개별 장세인 게 좀 실감이 나시죠? 그러니까 일본 불매운동, 일본 그 수출 규제 반사이익 종목 말고는 다들 지 멋대로예요. 예, 장중에 상한가 간 종목은 10개인데 5개만 보겠습니다. 중앙오션은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상승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XINC는 진짜 예, 대단한 종목이죠. 진짜 얘는 진짜, 호재를 2개를 머금고 있죠. 예, 그래핀이랑 탄소섬유입니다. 이런 더블 테마가 굉장히 많이 올라요. 미래산업 예,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월드는 이거는 작전주인데요. 예,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고 일본 불매운동 반사이익 기대감 스파워란 브랜드가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기사만 쓰면 다 상한가죠. 예. 이럴 좋은 타이밍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세력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뭐 일본 뭐 수출 규제에 따른 뭐 소재주 뭐 반등이라는 막 이상한 이유가 막 나오고 있던데요. 그건 그냥 붙이기 좋은 말이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꿈틀꿈틀거리려고 하는 거죠. 쟤를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으면 뭐 작전주입니다. 예. 시간외를 보시면 일지테크가 상한가를 갔어요. 얘도 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사에 주식을 하고 있는 그 동료가 있는데 그분이랑 잘 안 친해요. 서로 주식하는 거 모를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지나가다 그분이 보는 걸 봤어요. MTS를. 그 유료 카톡방에 가입해 있더라고요. 예. 엘베에서 그냥 봤습니다. 근데 일지테크 매수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유니온은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히토리 관련 종목인데 미중무역 분쟁 때문에 그냥 잠깐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상홀딩스도 이유가 없고 D&T도 이유가 없고 토박스 코리아는 그냥 오르는 겁니다. 근데 토박스 코리아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는 핑크퐁으로 한번 오를 거예요. 예, 핑크퐁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장 상황이. 그리고 시장 주목받기도 좋고요. 미증시는 하락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락폭을 좀 메우는 모습이었어요. 코스피 야간 선물은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줬습니다. 저 정도면 하락 추세를 깼죠. 예. 달러는 상승을 좀 했는데요. 이게 뭐랄까? 지금 도지스타 베어리시라는 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할 거다라는 패턴이란 거예요. 뭐 패턴대로 가진 않죠. 근데 고점에서 약간 좀 움직임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가 선물은 떨어졌죠. 예. 이거는 뭐 하락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예, 선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시황을 보는 용도로 유가를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가 올라야 되는 이유 3개만 되라고 하시면 애매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10년물과 3개월물은 개판입니다. 외신입니다. 외신은 뭐 볼 게 없고요. 예, 월스트리트이 슬럼프 하고 있다. 예. 트럼프 하고 있다. 아, 뭔 소리지? 졸려서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1번은 차이나가 위안을 미드포인트, 그러니까 7달러 밑으로 세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99 이렇게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중국 애들이 양날에 아니,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환율 조작국은 뭐 그냥 허울 좋은 뭐 미국의 허장성세 이러더니 갑자기 6.99달러로 6.99 위안으로 맞췄는데쇼 막 이러고 있어요. 재밌는 농담 하나 해드리면 중국이 왜 중국이냐라고 했을 때 소국이라고 하기엔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은데 대국이라고 하기엔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중간인 중국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약간 설득력 있죠. 예. 두 번째입니다. 10-year treasury 이게 그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계속 보고 있는 거 그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건데 지금 되게 이율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10년물이면 안전자산이에요. 그 10년물의 인기가 많아지면 왜 이율이 떨어지는지는 아시죠? 10년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맨 처음에 진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인기가 좋아지는데 수익률이 떨어지지? 예, 디즈니가 예상 매출보다 4% 적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어요. 예상 매출이 얼마나 좋아 보였길래 어벤져스 때문인가? 뉴질랜드, 인디아, 타일랜드가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일이 떨어지고 있다. 트레이드 워리, 링거링. 아무튼 내신입니다. 북김정은 참관한 북김정은이라고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연예인 김정은 신형 전술 유도탄 전력과 시험 완료 예측. 트럼프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시작. 일본 추가 도발 없었지만 언제든 개별화가 돌변 가능. 뭐 이건 개인 방송이니까 제가 음모론을 얘기해 볼게요. 저도 음모론 좀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아예 별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아시아에 그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야겠다. 일본은 전쟁 가는 국가로 만들려고 해요. 뭔가 톱니바퀴 같지 않나요? 갑자기 왜 트럼프가 또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또 허세를 부리죠? 그러니까 약간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막 장사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너무 깊게 음모론을 파면 이게 마치 진실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농담 삼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체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베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을 방류 계획이 있답니다. 이게 민간단체, 그 민간 환경단체가 그냥 고발을 했대요. 한국이 특히 위험하다. 기사가 뭔가 의도가 있죠. 네, 의도가 있습니다. 111만 톤을 방류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한국이 특히 위험하다. 일본이 더 큰 싸움 자제했지만 언제라도 수출 통제 가능. 여러분 보세요. 뉴스 볼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 백색 국가 제외를 공표했는데요. 추가 규제는 없었어요. 끝입니다. 예,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캐치해야 되는 팩트는 그게 답니다. 근데 더 큰 싸움 자제했지만 언제라도 수출 통제 가능이라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 이거는 무언가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맞아. 일의 부품 소재 지지 말자. 힘 씻기 나선 문. 네. 그 뉴스를 보시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순서입니다. 일본 백색 국가 제외, 미국 최대 주류 시장 뉴욕 공략, 일본 보복, 나경원 유승민, 여름 휴가철, 경제 보복 규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높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은 1등이 신라젠이죠. 예, 신라젠은 이제 하한가가 풀렸습니다. 두성 엔지니어링, 뭐 상한가죠. 삼성전자, 이건 늘이 있습니다. 솔브레인, 에이 진짜 솔브레인, 미래산업, 뭐 상한가 같은 것들 종목 지금 검색 순위가 높아요. 국일제지 같은 건 관심이 많죠. 저건 시장 주도주였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많습니다. 신성통상이 모나미를 제치고 이제 일본 불매운동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신호입니다. 대장주가 지고 부대장 쫄따구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테마주는 죽었는 거예요.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뭐 매매하지 말라라는 뭐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그냥 조심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스탑로스 박스에 걸고요. 종배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배는 스탑로스가 의미가 없죠. 그냥 개발하고 시작해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셀 투량 안한티 장을 보겠습니다. 예, 빠르게 보시죠. 예. 제가 진짜 일찍 자야 돼서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지만 예, 그래도 제 개인적인 좀 사정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뭐 나름 양질의 방송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압니다. 예.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근데 애매하게 팔았죠. 샀는 금액에 비하면 기관은 뭐 이때까지 뭐 1조를 사고 막 이랬는데 잠깐 팔았어요. 잠깐 판 게 단타쟁이 금융투자가 나가는 겁니다. 예, 금융투자 보이시죠? 쭉 팔았는데 자 금융투자 쭉 무엇을 팔았느냐. 예, 일단 상승 ETF를 다 팔고요. 시장의 주도주를 팔고요. 이 정도면 익절한 거죠. 익절한 거죠. 익절했습니다. 뭐 잘했어. 금융투자 단타 잘했어. 그래도 뭐 시장 충격을 막아주는 용도로 들어왔으니까 사실 뭐 메릴 린치가 그 시타델이라는 그 펀드 회사가 이용하는 창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메릴 린치가 뭐 폭락시켰다 이런 말은 그냥 모르고 하는 말. 아무튼 그 한국의 메릴 린치 시타델이 금융투자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타이거 200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예, 아무튼 인버스를 사고 인버스를 사면서 코스닥 그 ETF 그 상승 ETF를 팔았어요. 그러면 얘들이 오늘 산 거 있잖아요. 인버스 산 거는 양매도까지 인버스 다 합쳐서요. 매도를 옮겨야 돼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인버스 샀으면 이거는 판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융투자는 2천억을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기금을 보시죠. 저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기관이 매수했지만 뭐 매수했음에도 뭐 증시나 하락이라고 했을 때 기관이 매수한 내역을 보면요. 다 인버스만 샀어요. 그래놓고 이 기레기들은 저 숫자만 보고 기관이 매수했음에도 뭐 증시 폭락이라는 진짜 의미 없는 메아리를 맨날 해요. 아, 제가 요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새로 보시는 분들이 아 이거 뭐 현실주의자라더니 부정주의자구나 라고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긍정적인지 좀 보여드려야겠어요. 지금 장은 아닙니다. 지금 장에서 긍정적이면 진짜 미친놈이죠. 예. 자, 삼성전자. 자, 연기금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삼성전자 사고 나머지는 그냥 미량 샀어요. 근데 연기금은 오늘 그래도 빨간색이에요. 예. 산 걸 보시면 하이닉스는 팔고 삼성전자 사고 이거는 무슨 의도죠? 예. LG전자의 하락을 연기금이 계속 주도하고 있어요. LG전자가 완전 진짜 밴드 하단까지 왔습니다. 진짜 LG전자. 여기서 깨지면 급락이 나올 거예요. 급락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예,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하는 말이에요. 예. 이거 듣고 사시면 안 돼요. 예, LG 시리즈를 다 파네요. 아마 연기금이 LG랑 싸우지 않았을까. 예. 뭐 예, LG 다 팔고 있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보시면 자 외국인은 어떻게 했나 오늘 삼전을 팔고 삼전을 꽤 많이 팔았네요. 770억 치면 오늘 매도의 대부분이 그냥 삼성전자네요. 산 걸 보시면 하이닉스 둘이 그냥 아름다운 교환을 했네. 야 바꿔 그러면서 그 토르가 캡틴 아메리카랑 망치를 바꾸듯이 뭐 그렇게 했습니다. 카카오 S-오일? S-오일 보고 싶다. 아 S-오일 보기 좋게 빗나갔네. 예, 여기까지 맞췄는데 여기서 반등 못하고 떨어졌죠. 이때부터 장이 꺼졌을 거예요. 장이 꺼진 것보다 S-오일은 잘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지금 조금만 더 떨어지었네. 아씨. 아, 좋은 라인까지 왔었네. 아, SOL이 딱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아, 훨씬 떠났네. 아씨.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지지를 보였죠. 영머리 역경입니다. 예. 멀리서 보시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시면 무슨 파동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 기아차 또 제가 또 아주 매매를 잘했던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매매를 잘했어요. 이거는 38,000원까지 기다려봐도 돼요. 예. 여기 오면 땡큐하고 사면 됩니다.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여기 3차 매수 이렇게 가는 거죠. 대형주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 이렇게 계속 보면 또 대중 없으니까. 코스닥.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많이 올랐는데요. 자, 외국인이랑 기관이 샀습니다. 나란히. 금융투자. 조금 샀고. 오늘 투신이 좀 샀네요. 야, 투신. 오, 투신이 웬일이죠? 투신이 사면 되게 신기해요. 이거는 뭐, 꾸준히 살 애들은 아니에요. 투신은 또 꾸준히 샀습니다. 그럼 투신만 보시죠. 예. 외국인이랑. 아유, 씨, 놀래라. 코스닥에 타이거 200이 왜 있나 했네. 아, 신라젠을 팔았구나. 알소포트. 얘들이 코스닥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판 것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예. 판 거는 조심해라. 아이, 똘브레인 이놈들이네. 투신이 가지고 노는 게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반사 이익 주니까 단타 금액입니다. 이러면 내일 투신이 팔 확률이 높겠죠. 단타입니다, 단타. 단타. 지금 그 기관도 단타 잘 쳐요. 금융투자는 거의 단타고요. 쟤들은 프로그램 매매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허울 좋은 뭐 시타델인 거예요. 메릴린치. 연기금이 오늘 안 샀네. 상상인. 연기금이 팔면 그냥 작살이 나는 거예요. 진짜 거의. 스케 머티리얼즈. 아, 좋다. 얘는 17만원입니다. 17만원. 여기. 예.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지금 안 깼죠. 예. 제가 이때쯤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SK 머티리얼즈를 얘가 만약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산화 관련 주다라는 게 다들 컨센트, 이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만 안 깨면 되겠죠.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찍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하락 밴드를 쳤어요. 하락 밴드를 쳤고 이건 오버슈팅.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밴드 하단까지 왔어요. 밴드 하단까지 왔습니다. 지금 조금 일찍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게 약간 좀 낙폭 과대를 매수한 세력이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악재가 없으면. 코스닥은 약간 하락밴드까지 안 왔는데요. 그럼 똑같겠죠. 예, 하락밴드 오기 전에 지금 저점 매수 들어온 거죠. 반등해 줬으니까 여기서 가파르게 하락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진짜 전저점 깨요. 아, 곤란해요. 그럼 진짜.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떨어져 주고 이렇게 반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셔. 아이셔 반등했죠. 반등했다. 좋아. 네, 좋아요. 이렇게 반등할 거다. 중국 상해. 상해는 뭐 나름 반등해 줬네. 여기서 갭상승 시작하면 갭상승 할 수도 있겠다. 갭상승하면 아일랜드 갭.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삼성전자 상승 직전에 저도 그런 영상 찍으면 또 욕먹겠죠. 예. 삼성전자 상승을 맞췄다. 그러면서 막 삼성전자 상승 뭐 직전 뭐 매수 타이밍 잡아낸 비법 공개 막 이렇게 제가 봐도 오글거리네요. 예. 그 아일랜드 갭이 그 신호였어요. 예. 아무튼 여기서 갭 상승을 하면 아일랜드 갭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증시는 지금 MSCI 비중 편입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있습니다. 니케이. 예, 니케이. 예, 니케이. 뭐 그렇게 커플링 돼서 움직이지 않지만 약간 요런 움직임을 생각했어요. 일본은 가라앉아야 될 게 많죠. 예, 주식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가라앉을 게 많습니다. 나스닥.
아우, 또 친일 하시는 분이 또 반대 누르겠네. 예, 누르세요. 괜찮아요. 요즘에 시청자가 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예, 독특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외국인도 와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기 러시아 사람이라고. 저한테 네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건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다라고. 예. 그런 분 한번 만나서 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전 논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자꾸 사설이 길어지면 안 되지. 예, 일단은 예, 나스닥은 떨어질 거다라고 했죠. 떨어질 거다. 다우존스 떨어질 거다. 어우, 놀래라.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 어쩔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오늘 들어간 게, 저는 지금 제가 들어간 것도 모르겠네요. 예. 제가 오늘 또, 그, 하락한 거 하나를 샀습니다. 하락한 거 하나 샀는데, 아, 액세스 바이오. 이거 철자도 몰라, 제가. 액세스 바이오를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조금 일찍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지켜보시죠. 예. 내일 어떻게 되는지. 예, 내일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재밌는 흐름이었습니다. 예, 내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뜰 수도 있고요. 이거 들어간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좀 숨기는 게 있어야죠. 예. 다 말씀드리니까, 예, 좀, 이게 뭐랄까, 예. 신주단지 모시듯이 제가 막 비법 공개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저만의 좀 노하우가 있어요. 뭐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상승해 봤습니다. 신라젠이 있는데요. 신라젠 진짜 오늘 바빠 죽는 줄 알았네. 예. 일단은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본전 인근에서 딱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이 멈추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진짜, 예. 병아리 눈물만큼, 진짜라고 후다닥 팔고, 그 다음에 저점을 잡으려고 용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놔뒀습니다. 아, 이거는 하락이 끝날 때쯤 추매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이때부터는 못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 또 이렇게 상승했죠. 상승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약익절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신라젠은. 지금 하방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오늘 4,300만 주예요. 그리고 어제는 4,500만 주예요. 두 번 합치면 몇만 주죠? 9천만 주입니다. 거의. 9천만 주인데 유동 비율이 6천만 주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회전율이 얼마죠?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낙관적으로 생각하면요. 여기 애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주가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장이 반등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반등이라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반등했어요. 그리고 하락의 끝은 알 수 없지만 하락이 끝날 때쯤은 감 잡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팔고 떠날 타이밍은 아니다. 주식은 떨어지면 언젠가 오른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 진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 하트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제가 말하는 게 싫고 넌 아니야 하면 예, 엄지손가락 밑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 그 좀 방송 내용을 좀 다양화 시켜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정치 공부도 많이 했고요. 정치 방송을 해도 할 수 있고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도 할 수 있고 그냥 약간 말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재는 많을 것 같아요. 뭐 길어지면 의미 없으니까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내일 장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